저는 그 소설 쓰는 안윤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이제 등단이라고 하죠. 이제 문학상, 박상용 문학상을 받으면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도 뭐 독립출판 모래기록이라든가 이런 독립출판을 하기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웹진도 하기도 했었지만 2021년을 계기로 좀 작품 활동, 발표 이런 것들을 글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장편소설 한 권, 남겨진 이름들, 그리고 소설집 방어가 제철, 몰인, 그리고 산문집 모래기록, 제목 없는 나날, 이렇게 5권의 단행본을 제 이름으로 냈습니다. 네. 그렇게 글을 쓰면서 살고 있어요. 네.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뭐 직업적인 글쓰기보다는 정말 자연인으로서의 제 글쓰기라고 한다면 일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어릴 때부터 일기를 꾸준하게 많이 썼고요. 스스로 약간 일기 광인이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기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뭐 스크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글쓰기라는 게 어린 나이에 저한테 왔던 어떤 질문 같은 것, 좀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지점들을 누군가한테 물어보기 어려울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딱 와닿는 흡족한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골몰하면서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또 그 안에서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풀고 감정도 풀고 그런 식으로 글쓰기가 저한테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겠다, 소설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글쓰기가 시작됐다기보다는 정말 내밀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소설 쓰기는 아마도 시작하게 된 거는 일기를 쓰는 걸 좋아하고, 그때도 이제 책 읽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저는 어릴 때 그림책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 뒷 얘기 같은 거 상상하고 이런 것들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읽고 더 재밌는 이야기, 좀 더 나랑 맞는 이야기를 계속 찾다 보니까 소설 쪽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가게 되고,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런 거를 쓰고 싶다, 한번 써볼 수 있을까, 내가 써볼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문학연구반이라는 특별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짧은 소설을 써보고, 화자가 나지만 진짜 내가 아닌 어떤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쓴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네. 산문을 쓰는 몸과 태도, 그리고 소설을 쓰는 몸과 태도가 진짜 다른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나를 숨길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나를 숨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숨기는가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산문은 확실히 화자도 나인 게 보통이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아무래도 풀어서 써야 하는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적인 제 생활 같은 것,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어딘가를 가는 여행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진짜 이렇게 투영될 수밖에 없는 글이어서 내가 숨을 곳이 약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소설은 이제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고, 그 인물이 저를 닮아 있다 하더라도 제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지 않은 부분을 그 인물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인물 뒤에 제가 숨을 수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또 소설을
읽는 독자분들은 아,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 어떤 핵심 같은 것, 전달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인물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에 또 쓸 때도 산문은 저는 이제 쓰는 분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뭐 앉아서 진득하게 막 한 편 쓰고 두 편 쓰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좀 메모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해놔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아 어느 날 그 얘기를 딱 하면 좋겠다 할 때 딱 잡고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편 모이게 되는 건데 소설은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전적으로 그 인물도 계속 생각하고 인물이 하는 말, 인물이 가는 어떤 장소, 만나는 사람 같은 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좀 계속 같이 사는 느낌이 강해서 그게 진짜 소설 쓰기와 산문 쓰기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약간 달라지는 걸 느끼고 특히 장편은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그 남겨진 이름들이라는 장편 소설을 쓰고 방어가 제철이라는 소설집을 쓰고 할 때 저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애도였는데 그 방어가 제철에 실린 3편의 단편 소설이 다 그 죽음과 애도, 뭐 상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남겨진 이름들 역시 좀 그것과 가까운 애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애도라는 이 작업, 한 개인이 누군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상실감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골몰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 이제 2권의 책을 엮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심이 많지만, 이제 조금은 한 차례 풀어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제가 얼마나 또 앞으로 글을 오래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정해진 고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는 아무래도 제 경험 뭐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지만 좀 일상의 저를 좀 흔들어 놓는 커다란 어떤 계기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뭐랄까 물음? 그건 왜 그럴까? 뭐 이런 것? 뭐 애도에 관해서라면 왜 사람은 죽을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한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 계속 질문들을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서 그 애도라는 주제를 갖고 갔다면 일상에서 좀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듣거나 제가 무슨 경험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 때 계속 뭔가 물음표가 남고 질문이 생겨날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뭐 일기도 써보고 메모도 해보고 관련된 책도 읽고 하면서 그런 주제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걸로 또 소설을 써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 화두는 약간 그 나이가 든다는 건 뭔가 나이가 드는 것에 현명함이 있는 건가? 익숙해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또 잘 굴리면 또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진짜 글을 쓰는 일과 글이 책이 되는 일은 굉장히 뭐랄까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소설이라는 것을 공동 작업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자 해내고 혼자 좌절하고 막 이런 무한 반복 속에 계속 갇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원고가
완성은 아니지만 완료되고 이제 마무리 이제 그 마감 이제 되면은 그게 이제 출판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교정 이제 편집자님이 보고 또 제가 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3-4번 정도 되면 약간 나중에는 내가 뭘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더 이상 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고 너무 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래도 고통만 있는 건 아닌 게 편집자님께서 뭔가 저의 미진한 부분을 딱 발견하셔서 작가님 이거는 이런 게 아닐까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요거를 앞으로 뺐다가 뭐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제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일단 그분이 1번 독자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고맙고 이 소설이라는 게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서로 이제 통했을 때 진짜 기쁘고 책이라는 이제 물성을 딱 가지고 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조금 그 마음이 되게 요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일이었거나 집에서 A4 용지로 이제 인쇄를 프린터를 해서 보던 그 글이 정말 이 책이라는 물성을 가지고 펼칠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이 모양이 되어서 이제 나타났을 때 와 이거가 굉장히 감동스럽기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뻐요. 보람되고 또 이제 책을 같이 만들어 주신 분들도 축하를 주시고 할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 또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구나. 이 이야기가 독자분들한테 잘 가닿기를 이렇게 다 같이 바라는구나. 그럴 때 참 보람되고 많이 기억에 남고 좋은 순간도 있고 하지만 또 독자분들 만날 때가 진짜 좀 마음이 제일 좋죠. 네. 왜냐면 쓸 때는 사실 독자라는 게 정말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읽어주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 목소리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정말 좋게 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래도 이제 울며 불며 해서 쓰고 해서 그래도 잘한 건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네. 저는 글 쓰는 게 일종의 저의 삶의 약간 태도, 방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그냥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글쓰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말이랑 다르게 일단은 고르면서 쓸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쓰면서 내가 동시에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객관화 같은 게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마음이 만약에 동한다면 누군가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삶의 태도가 일종의 반추인데 소설도 아마 소설을 쓰는 그 과정도 굉장히 반추의 과정이 많거든요. 내가 겪은 것을 또 돌아보고 누구한테 들은 말, 어떤 장면, 어떤 시절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반추라는 게 내 삶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 내가 돌아온 길은 어떤가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를 굳이 돌아봐야 하나?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 삶의 방식도 맞는 방식일 거고 근데 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내가 돌아온 길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고 해야 그 다음이 이제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방식의 삶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고 붙어 있고 그 속에서
글쓰기라는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약간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태도, 방식 자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기는 뭐 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뭐 좋게 말하면 성찰, 뭐 또 나를 돌아보는 일을 좀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소설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저의 어떤 조각들을 갖고 있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면을 많이 가진 인물들이어서 용기를 갖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그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내가 바라는 또 미래의 어떤 부분이 이 소설 속에 있고, 그래서 현재, 뭐 미래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런 의미들을 제가 또 조금씩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글 쓰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제 가장 큰 고민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 상태로서는 다들 뭔가를 만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마음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씩은 잘 하고 싶잖아요. 더 나은 것, 내가 봤을 때 그래도 막 확 좋고 하진 않더라도 그래 저번에 무엇이 부족했던 게 이번에 좀 나아졌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는 어떤 시기가 올 때 이거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 그런 약간 큰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떤 나에게 좌절감이 왔을 때, 그리고 뭔가 나아가고 있다는 내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 남들은 뭐 좋다고 하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해도 내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인정해주지 못할 때 어떻게 이거를 작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떤 태도로 그 시기를 견딜 것인가, 이게 지금 제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절감이 한 번만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이게 계속 반복이 어쨌든 될 건데, 이걸 때때마다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그냥 지나고 또 다른 시기를 맞이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를 순 없을까? 그래야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죠. 네. 이 공간이 일단 너무 좋고 일상을 떠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정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보통 조금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여행지에 가고 또 이렇게 약간 일상에서 약간 비껴난 이런 곳에 오면 오히려 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고 밖에 나무 보고 하늘 보고 가만히 이렇게 차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또 보이는 것들이 또 있고, 좀 속도를 늦춰보려고 하고, 왜냐면 제가 생활도 집에서 하고 작업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분주하거든요. 뭔가 가만히 있을 시간이 많지 않고 사부작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환하고 뭔가 넓은 공간에 있으면 오히려 더 가만히 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의 풍경을 엄청 이렇게 누리고, 네, 가만히 있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작년 가을부터 지금 좀 뭐랄까 잘 써지지 않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것을 갖고 오는 게 이제 다시 조금 쓸 수 있고 좀 마음을 쓰기로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좀 붕 떠 있었던 마음이라면 그런 게 이제 제일 큰 계획이죠. 저를 잘 다독여서
제 좌절감이라든가 약간 자괴감이라든가 자신 없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 잘 다스리고 많이 걷고 건강하게 먹고 잘 자가지고 이제 쓰는 것, 계속 쓰는 것이 이제 제가 갈 방향이고 가고 싶은 방향이고 그렇습니다.